자, 오늘 만나볼 NCS 문제 어떤 유형인가요? 오늘 이제 풀어볼 문제는요. 예. 봄에 NCS는 안 나온다 했던 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몇몇 기업에서 출제가 되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이게 수리 능력, 뭐 의사소통 능력 해서 기초 능력이 있는데 난데없이 입체 도형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선생님 이건 어디 능력일까요? 사실 이게 수리 따로 언어 따로 이렇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기술? 뭐 이런 직무 기술서를 보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딱 기술 능력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으나 그래도 그중에 기술 능력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전개도와 그 입체 도형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운전도 좀 잘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은 전개도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입체 도형의 전개도를 찾는 문제로 나와 있죠. 모양이 되게 테트리스 쌓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자, 답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저는 답을 4번으로 했거든요. 몇 번 했어요? 예, 저도 4번. 이제 옆에 양 날개를 보면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제 틀린 거를 이제 지워갔거든요. 어떻게 지우셨어요?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꺾여야 되는데 꺾인 부분이 없어서 왼쪽에 지웠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서 또 지웠고요. 3번과 4번이 이제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을 또 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접히는 부분이 하나가 모자라서 또 3번은 아니어서 이제 4번. 제가 여기로 올 때마다 연합뉴스 여기 저희 요 기술 뭐죠? 투데이 잡스는 정말 좋은 데서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는구나라는 걸 막 느끼거든요. 학생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제가 나와서 이렇게 바보처럼 서 있어도 다 잘 푸시는 것 같아요. 진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답을 찾으면 어려워요.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펼쳐서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객관식을 다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정말 좋아요. 1번과 2번 다른 게 뭐지? 여기.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생각을 해서 도형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 도형을 가지고 펼친 그림을 하나씩 생각을 해도 되긴 해요. 그러다 보면 1번 보고 아니네, 2번 보고 아니네 하면 이 문제 1분 이내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 2번과 3번의 차이, 3번과 4번의 차이를 보고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이 사각형 옆에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게 요 개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 둘, 세 개 보이죠? 총 3개가. 여기 2개, 여기 하나 있어도 되고 아니면 하나 옮겨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습에다가 이 밑에 면이 몇 개가 있는지 그 그림이 뭔지로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당황하지 마시라고 나왔는데 나는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렇다고 이거를 빡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보시고 나면 시험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까 공간 지각 능력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IQ 문제 어렸을 때 풀어보면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잖아요. 원래 이 시험 문제의 발단이 IQ 시험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전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IQ 좋으신 분들로 그런 걸로.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또 만나보시죠. 자, 전개도를 보이는 면이 바깥으로 오도록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으로 나왔고요. 학생들이 이제 주사위 문제라고 많이 불리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그러면은 우리 공간 지각의 달인이시죠? 괜히 말해가지고 제가 제 무덤을 판 것 같은데 저는 5번 했어요. 5번. 5번. 일단 하트표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접으면 X랑 Y가 다 있는데 X에 이제 넓게 벌어진 면이랑 지금 하트표 위에 면이랑 맞닿고 있고 또 하트의 왼쪽 면이 Y의 거꾸로 된 면이 같이 있기 때문에 5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 정답뿐 아니라 설명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문제를 좀 5번에 답이 있도록 1, 2, 3, 4번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접지 마라. 접어서 이게 막 돌아가게 보면 헷갈리죠. 특히 좌우가 많이 헷갈리는 편이고요. 이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3개의 면이 있어요. 3면에서 2면의 위치 관계. 2면씩. 그러니까 하트와 X.
하트 이렇게 두 개 튀어나온 거 위에 X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넓게 벌어진 곳이 아니다. 틀렸죠? 그렇죠. 넘어가요. 2번 보면 이 하트 위에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또 3번 가면 하트 뾰족이에 요 동그라미 까만색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하트 뾰족이 잘 보면 자, 저기 이렇게 접혀져 있는 두 개가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럼 하트 뾰족이하고 저 까만색 만나는 거 맞죠? 예. 네. 하나 맞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셋 중에 두 개만 보고 선택을 하는데 Y에 이렇게 뾰족한 데가 하트,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네. 하트가 이렇게 제가 하트라고 생각을 하면 예. 이 부분이 만나고 있는데 저 하트를 저기다 딱 반대쪽. 데려가면 Y가 다른데 예. 찌르고 있죠. 그래서 아니고 4번도 Y에 찌르는 게 하트가 아니니까 네. 아니다 해서 세 개 중에 두 면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파악을 하시면 되죠. 예. 이렇게 공간 지향력이 좋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건 아나운서가. 다행입니다. 맞춰서 아니었으면 큰일 날 다 뻔했어요. 맞추셨어요. 네. 너무 잘 맞추셔서 학생들이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미리 하셨던 괜찮아요. 분들이라고. 다른 거 다 틀려요. 자, 이제 계속해서 도형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수리 능력을 또 볼까요? 자, 수리 능력에서 제가 똑같은 표를 준비를 해서요. 아이고. 여러 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표에 나오는 것을 문제마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이제 두 가지 풀이법이 있으면 좀 여러 가지 풀이법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국내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 나타낸 표, 여기 지금 표 이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단위는 TOE. 선생님, TOE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읽을 줄도 몰라요, 저는. 예. 에너지를 나타내는 이런 단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2016년 가정상업 부분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퍼센트.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차지하냐라는 거니까 전체를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이제 손가락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2016년 찾고 쭉 찾고 제가 이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OMR 카드를 다 받으시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요 2017년 요 오른쪽 부분을 그냥 가려요. 아하. 잘 보이려고. 네네. 네. 그런 다음에 가정상업 부분 이렇게 보고 예. 무연단 그럼 두 개로 보는 거죠. 그럼 56709, 7329 숫자가 많으면은 좀 기분이 나쁘죠. 예, 맞아요. 자, 그때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지금 요 방송을 보신 학생들은 안 배우셨겠지만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 유효 숫자라고 해서 네. 예. 앞에서 숫자 한 3개 정도만 끊읍시다. 어. 5, 6, 7, 0, 9면 반올림해서 앞에 3개까지 나타내면 예. 5, 6, 7, 0, 0 이렇게 볼 거고요, 우리는. 네. 7329는 7330으로 볼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본 다음에 56700에서 네. 7330이 차지하는 것을 백분율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 예. 아마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는 건데 이렇게 하죠. 56700분의 예. 7330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예. 계산이 좀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볼게요. 56700이 100%면 네. 10%는 0을 하나 지우면 되고 예. 100%는 0을 두 개를 지우면 되죠. 네. 여기서 우리 7329니까 일단 10%가 넘는다는 거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 7330에서 요 풀이하면 좀 볼까요? 예. 저희 7330에서 10%인 5670을 뺄 겁니다. 이렇게 빼면 1660이에요. 그러니까 10% 확보. 네. 그 다음에 이 1660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아까 1%가 567이었죠? 예. 그거의 2배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1134. 그러면은 빼면은 지금 12% 확보죠? 예. 자, 3을 곱하면 1701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존재하는 건 맞는데 어디에 더 가까워요? 3에 그쵸. 3에 더 가깝기 때문에 네. 일단 13에 가까운 거를 딱 찾으러 지금 보기를 가보면 네. 어떨 때는 13에 가까운 게 2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죠. 그러니까 12.92에 표시를 하면 되죠. 물론 1701보다 작으니까 13%보다는 조금 모자란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하셔야 하는 경우는 56.7이 0.1%다라고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연습하셔야 돼요. 100% 기준으로 네. 10% 0 하나, 1%는 0 2개 이렇게 지워서 나타낸 걸 기준으로 이게 과연 몇 배가 되는 것이냐라고 보시는 게 오차가 일단 줄어요. 이거는 계산도 좀 간단하고요. 그래서 답은 12.92%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정석으로 푼다라고 하면 너무 이제 그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찾기에 편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학생들을 만나보면 전 지금까지 공부해오던 바가 있어서 저는 하기가 싫어요.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 56700분의 일단 유효 숫자는 잘라줘야 되는 게 맞아요. 7330 곱하기 100이니까 7330에다 0 2개 붙이고 56700 나누기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나는 이게 빠르다 하면 하시고 그거는 약간 오차가 좀 큰 오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풀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원래 들었거든요. 다 그렇게 배워요. 우리 온 사람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오차가 좀 크고 답이 좀 오답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냥 조금 제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본 거고요. 똑같은 표를 가지고 한 문제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2015년 수송 부문 기타에서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OMR 카드로 딱 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 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딱 가리면 엄청 잘 보여요. 수송 부문 기타 찾으셨어요? 얼마일까요? 162. 그 밑에 있네요. 2100. 옆에서 보니까 잘 안 보여. 2138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자가 발전이 7.2%.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어디서 이제 의뢰를 해서 받은 문제인데, 자가 발전 어디 있지? 좀 찾았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죠. 기타에서 7.2% 자가 발전, 기타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7.2%일 때 그 값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치고 이 중에 7.2%를 그냥 찾으면 되죠. 아까 유효 숫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214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 7%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1%가 2140의 1%면 21.4가 되죠. 자, 그 중에 7을 곱하면 149.8, 요건 계산하시면 돼요. 요렇게 되고 0.1%는 2.14가 되겠죠. 그러면 0.1%끼리 더해 나가면 돼요. 요렇게. 자, 화면 좀 잠깐 볼까요? 풀이 화면을 좀 보면은 짠. 2015년 수송 부분 2138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유효 숫자 3개로 딱 끊어요. 그래서 2140으로 나타내고 1%는 소수점 이렇게 2개, 0 2개를 지우면 소수점이 생겨서 21.4. 여기다 7 곱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0.1이 2.1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보기를 보면서 같이 보시는 거예요. 149.8보다는 일단 커야 되니까 답이 3번 아니면 4번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굳이 0.1을 더하지 말고 0.1만 더해보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 또 0.2를 그 다음에 또 0.1을 하나 더 더하면 되니까 요렇게 되면요 154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근사값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154에 가장 가까운 거를 표시를 하면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뒤에 떼고 해도 상관없나요? 라고 하는데 상관없어요. 유효 숫자를 보통 이제 과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건데 3개까지 보통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3개까지로 나타낸 후에 계산을 해서 나오는 수치로 되는 거고, 간혹 여러분이 사는 문제집에는 그렇지 않은 아주 못된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나오는 문제는 그렇게 못된 문제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세 자리씩 끝낸다는 게 유효 숫자라는 말을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저도 맞아요.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배우는 예.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거는 근사값을 계산을 할 때 네. 저 만약에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네. 그러면 아마 아보가드로에서 기억나세요? 6.20 곱하기 뭐 10의 23제곱인가요? 네. 아 이건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네. 내용이라. 요 부분을 나타내는 과학적인 그 표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뒤에 있는 거를 하나, 둘, 세 개 말고 요 네 번째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효 숫자 3개까지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만 볼까요? 37884가 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네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37900 요렇게 나타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유효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게 왜냐하면 뒤에까지 계산을 하면 참 좋겠지만 예. 너무 이게 복잡해요. 머리도 안 되고요. 저는 일단 시간도 잘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계산 그리고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실제로 수리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선 문제는 이제 733을 157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이제 12.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했었고 맞아요. 이게 정답이 나왔어요. 예. 저는 학생들에게 풀이법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자신만의 풀이가 있고 그게 빠르고 정확하면 바꾸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계산은 일단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합격까지 하자고요. 합격까지. 그런 다음에 회사 들어가면 계산기 쓰죠? 맞아요. 회사 들어가서 계산기 쓰고 이거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을 보는 게 이 두 가지 보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같은 불리한 조건을 주고 이거를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회사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회사 다닐 때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지만 난관은 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냐를 보는 이런 지표로도 사용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PD님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 능력을 저희 이제 끝나는 시간 계산에 쓰시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늘처럼 남았을 때는 좀 더 저희가 토크를 이끌어가거나 부족할 때는 빠르게 문제를 풀어보거나 하는데 그래서 방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214에다가 7을 곱한 거랑 그리고 0.1을 곱한 거를 더했거든요. 7.1을 아예 한 번에 곱하면은 두 자릿수 곱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했어요. 제가 전공법 7.1을 그냥 때렸군요. 네, 그냥 그러니까 했어요. 어렵잖아. 제가 나중에 한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빨리 하는 법도 한번 준비를 해올게요. 그리고 세 자리 곱하기 하나 이 NCS 준비하시는 분 아마 다 알걸요? 곱하기 11 하는 법. 더하기 해서 딱 쓰는 법. 그리고 나누기 2 하는 법, 곱하기 5 하는 법, 나누기 5 하는 법. 이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문제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멋진 문제를 준비하고 싶은 욕심에 이런 간단한 걸 하면 학생들이 에이씨 나도 아는데 왜 저 사람 저런 걸 하나. 근데 제가 다음에는 계산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한번 해올게요. 좋은 것 같아요. 19단 외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곱셈 공식 배우셨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기억은 안 나죠? 안 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곱셈 공식을 그냥 간단한 곱셈 공식 변형해서 할 수 있는 10에 뭐 10몇 곱하기 10몇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다음 언젠가 저를 또 불러주시면. 저 다음에 그거 배워가지고 저 어디 모임 가면은 좀 있어 보이는 척 좀 해야겠어요. 그 소리 그만하려고 하겠죠. 아이고. 자, 방송 언어를 사용합시다 여기. 제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어렸을 때 뭐 엄마한테 저 13까지 다 외워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는데 자 오늘 이 같은 표를 가지고 여러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는 증가율에 관한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학생들은 하나를 준비하면 그거를 바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고객 맞춤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하나는 일단은 지금까지 했던 퍼센트를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마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표를 보면 일단 뭐부터 봐야 돼 하는데 일단 이제
앞에 지금 나왔듯이 표 이름 보고 단위는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뭘 나타내는 건가. 그리고 NCS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전력공사를 간다. 한전을 간다. 이러면은 그 회사에 나오는 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뭐 공항공사를 간다. 네.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가는 회사가 뭐 어떤 거 할까요? 의료보험공단 이렇게 할까요? 네네. 그러면 그 콜센터에 들어오는 그런 민원이 어떤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 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봐가시면요. 딱 보면 아 이거 내가 봤던 거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표 가지고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오늘 나온 요 세 가지가 좀 많이 나오는 요 비율에 관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막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증가율도 해보고 뭐 백분율도 해보고 이거의 몇 %는 얼마냐라는 걸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2014년, 18년 공공 기타 부문 무연탄. 그러면 OMR 카드로 무연탄 아래 싹 이렇게 가리고 보면 777, 그 다음에 여기가 1248. 쭉 보면 1248 이렇게 되죠. 그래서 777에서 1250까지 아니면 뭐 1248을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요. 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고 이 증가율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1%, 10% 기준으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777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증가율은 증가한 만큼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뺄셈을 한다면 1248에서 777을 빼면 471, 그죠? 471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471이 증가를 했는데 이 777의 입장에서 몇 %냐? 일단 10%는 77.7이 되죠. 그렇죠. 77.7이고 이거의 6배를 하면요. 제가 얼른 계산을 할게요. 네. 4662, 466.2가 되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는 471을 가지고 요거를 볼 거예요. 그럼 466.2니까 이게 지금 아까 6배 했거든요. 예. 네. 그럼 일단 60%는 넘긴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이 4661을 777에서 빼주면 4.8이거든요. 네. 이게 대략 얼마 정도 차지를 할 거냐. 근데 보시면 777의 1%가 7.77이잖아요. 예. 네. 1%가 채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60점 몇 %라는 거예요. 끝까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보기를 가보면 60점 몇 %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기에 60.6%가 답이 나오겠죠? 실제 답이 60.6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60.6, 60.7 물론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면 0.1%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거랑요. 자, 우리가 백화점을 갔어요. 네. 네. 20%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 돈을 내야 될까요? 80%. 80%. 그죠? 네.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너 나한테 이자로 한 달에 1%씩 줘 이러면 돈을 한꺼번에 갚을 때 네. 한 달에 복리 이런 거 말고 예. 1%만 준다 했을 때 2%만 주면 두 달 후에 1%씩 주면 두 달 후에 얼마 갚아야 될까요? 몇 %? 얼마를 빌려? 100, 얼마든 100만 원. 100% 기준으로. 그럼 예. 100만 원 합시다. 100만 원. 갑자기 기분 좋아져요. 네. 100만 원을 빌려왔어요. 얼마 갚을까요? 그러면 101만 원. 두 달인데 아, 102만 원. 102만 원. 예. 102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1248 있었잖아요. 네. 요 1248을 777의 입장에서 도대체 몇 %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100% 기준이니까 예. 124,800을 예. 777로 나누면 1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06.06 이렇게 나와요. 나눗셈을 해서. 그러니까 요런 방법으로도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죠. 100 빼고 60.6% 이런 걸로 계산을 하시면 답을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